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네. 2022학년도 수능이었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수능 응시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하던데 출생률이 낮다 보면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한 50만 명 정도가 응시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수능을 봤던 약 1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2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필요 없는 대학이 10곳 중에 7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대로 가면은 그럼 뭐 아예 수능이 필요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입시 제도를 교육 당국이 좀 잘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쪼록 응시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양천과 은평에서는 21개 시험장에서 12,9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두 번째 수능 날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1152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에 포함돼 주택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서울시가 계획 단계부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서 이틀 연속 1,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오른 80.9%를 기록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문 앞 응원전도 볼 수 없었는데요. 네, 예년과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한결같은 건 있습니다. 바로 수험생들과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올해 수능 날 풍경을 김진재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진 두 번째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일이 2주일 연기됐지만 올해는 예정된 날짜에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 앞은 응원전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수험생들은 체온 측정과 손소독을 마친 뒤 시험장에 입실했습니다.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다사다난한 2년을 보낸 수험생들은 그동안 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우 떨려요. 어제부터 잠도 별로 못 자가지고 준비한 게 많은데 최대한 열심히 제가 목표를 한 만큼 열심히 볼까 해요. 올해는 수능 시험 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시험 중 책상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경기 지역 버스 노조와 사측이 이날 새벽 합의점을 찾으면서 우려했던 수능 날 아침 교통 대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시험에 지장을 줄까 코로나19와 버스 파업 소식 등에 마음 졸이던 학부모들은 무사히 시험장으로 향한 자녀를 보며 그저 실수만 하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친구들 같이 가길래 화이팅 해준 거고요. 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1만여 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된 수험생 173명은 병원을 비롯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약 3주 뒤인 다음 달 10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일 하루 동안 서울에선 14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2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난달 25.7%였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이번 달 35.4%로 약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해서 사망까지 걸리는 기간이 11일로 단축됐고 특히 이번 주에는 7일로 더 단축돼 고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이틀째 8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증 병상 300여 개 등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의료진 충원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면 민간과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요.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들과 중수원 그리고 서울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병원 내에서 그 호흡기 내과, 감염내과뿐만 아니라
관련되어진 다른 내과 쪽이나 다른 이제 전문 쪽도 분야 쪽도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0시 기준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역대 최다인 3,29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서울에서는 1,42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9.4%입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 9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각종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하기로 한 곳은 양천구 신정동 1152일대 등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있던 지역 총 9곳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기존의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더욱더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평구가 고위험 취약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난 고위험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3천여 명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은평구 방문 접종팀이 19일 붓다마을을 시작으로 일정별로 고위험 시설을 차례로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가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양천구 신정 3동에 가면 마법처럼 저절로 채워지는 냉장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이 냉장고를 착한 냉장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신정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수미 민간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먼저 착한 냉장고 정확히 무엇이고 제의를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 착한 냉장고는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식료품 등을 기부하고 또 어려운 주민들이 그 기부한 물품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냉장고입니다. 그 제안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업 등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원도 선순환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착한 냉장고를 제안하였습니다. 네, 착한 냉장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민들의 참여도 높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 수준입니까? 주민센터에 자리하고 있고요. 운영 시간은 주민센터 운영 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이용을 할 때는 하루에 한 품목 또는 한 꾸러미를 가져가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부할 때 주의사항 등은 냉장고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기부를 위해서 접수관리대장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민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내방에서 직접 보신 분들이나 SNS 홍보 등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작게는 한 꾸러미, 또 많게는 여러 박스씩 해서 들어오고 지금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다른 냉장고 한 두세 군데에다가 좀씩 소분해 놓고 그 다음 대상자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양까지 충분히 비축이 돼서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좋은 취지고요. 많은 양을 기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의 물품을 구입을 했을 때에도 이걸 버리지 않고 자원이 선순환되도록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다는데 더 참여도가 높아지는 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나눔 활동에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께는 이 착한 냉장고가 좋은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착한 냉장고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웃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지만 위로가 되는 냉장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도 기부하는 습관들을 들일 수 있는 또 작은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정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수미 민간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25일부터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다른 재활용품과는 별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양천구는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하며 단독주택과 상가의 경우 페트병과 비닐을 투명한 봉지에 담아 지역별 수거일에 맞춰 버리면 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25일 전면 시행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구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로 고품질 재생 원료를 확보하고 생활 쓰레기 감량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도전이야. 할 수 있어. 화이팅. 잘될 수 있다. 선생님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